안녕하세요. 역사를 누리다입니다. 이번 편은 경상북도의 첫 번째 지역인 포항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항시는 경상북도 동남쪽에 위치한 인구 49만 명의 도시입니다. 동쪽으로 동해와 맞닿아 있고 서쪽으로는 영천시, 남쪽으로는 경주시, 북쪽으로는 영덕군, 청송군과 접해 있습니다. 포항시는 경북의 최대 도시이며 유일하게 대도시 특례를 받고 있습니다. 항구도시라서 포항의 항자를 항구항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포항의 항자는 항목항자입니다. 포항시는 고려 초에 임정현이 연일현으로, 의창군이 흥해군으로, 기리편이 장기현으로, 해하현이 청하현으로 계층되었습니다. 연일과 영일이라는 지명은 이때부터 시작됐는데 해를 맞이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은 포항 호미곶입니다. 1914년 부군면 통폐합 때 연일군, 흥해군, 장기군, 청하군을 연일의 2층인 영일에서 따와 영일군으로 통합했습니다. 1949년에는 포항읍이 포항부로 승격되어 영일군에서 분리되었고 승격한 지 하루 만에 포항시로 계층됐습니다. 이후 1995년 영일군과의 통합과 동시에 남구와 북구가 설치되었습니다. 포항시는 철강도시답게 주요 산업은 철강 관련 제조업입니다. 철강업체 중 대표적인 기업은 1968년 창립한 포스코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던 중 기초산업으로 철강산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국내 자금만으로 종합제철소를 짓는 것은 역부족이었고 제철소 건설을 위해 주식을 공모했지만 목표액 33억 원의 0.4%인 1,300만원만 모였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종합제철소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65년입니다. 종합제철소 건설은 시작부터 장애물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부지 선정에서 잡음이 있었는데 제철소 후보지는 충남 서천군, 울산시, 경남 사천시 삼천포 세 곳이었고 포항시는 후보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공화당 김종필 의장이 서천군을 밀고 이우락 대통령 비서실장이 울산시를 밀고 박정희 대통령의 대구 사범학교 동창 겸 동서식품 창업주 서정기가 삼천포를 밀었습니다.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박정희 대통령은 신중히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경제기획원 경제협력국장이었던 황병태에게 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이후 1967년 경제동향보고회에서 황병태를 찾은 뒤 제철소 부지 설명을 요구하고 포항 이야기를 하게 하더니 포항으로 낙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철강산업 육성을 위해 1968년 포항종합제철을 설립했습니다. 1969년 박태준 회장은 종합제철소 건설에 쓸 자금 조달을 위해 미국 워싱턴에 갔지만 대한국제제철 차관단의 프레드 포이 대표에게 퇴짜를 맞았습니다. 대한국제제철 차관단은 1966년 미국의 코퍼스가 주축이 되어 미국 철강회사인 블로녹스와 웨스팅하우스, 독일의 데마그와 지멘스, 이탈리아의 임피안티, 영국의 웰먼 등 4개국 7개사가 모여 만든 차관단입니다. 낙담한 박태준 회장은 귀국길에 대일 청구권 자금 1억 달러를 포항제철소 건설로 돌리자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이 자금은 농수산 지원 용도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이 제안을 밀어붙였고 일본 제철사의 기술 지원까지 확보한 후 1970년 제철소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마침내 1973년 첫 쇳물이 용광로를 타고 흘렀습니다. 준공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포항제철소는 우리 민족의 땀과 눈물로 이룩된 위대한 성과이며 단순한 제철소 준공이 아닌 한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항시는 철강산업 외에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등 2차전지 산업 관련 대기업의 연구소와 공장도 유치하면서 철강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에서는 수산업 생산량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구룡포가 수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선박들의 주요 기항지 중 하나이며 과메기의 전국 생산량이 85에서 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과메기는 청어 또는 꽁치를 배를 가르지 않고 통째로 겨울 동안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며 반건조시킨 음식입니다. 또한 대게는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며 영덕군 등으로 유통됩니다.
농업의 경우에는 시금치는 전국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부추는 전국 생산량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는 대한민국 해군의 포항해군기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포항해군기지는 대한민국 해병대의 요람입니다. 포항해군기지에는 해병대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해병대 교육훈련단이 있고 해병대 제1사단과 해병대 군수단이 있어 해병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포항공과대학교가 있습니다. 포항시 남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룡포읍입니다. 구룡포읍의 유래는 신라 진흥왕 때 장기 현감이 각 마을을 순찰하던 중 천둥과 폭풍우가 몰아쳤다고 합니다. 이때 앞바다에서 10마리의 용이 승천하는데 한 마리가 떨어져 용이 9마리만 승천한 폭우라고 하여 구룡포라는 이름이 붙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연일읍입니다. 연일읍은 옛 기록에 영일과 연일의 두 이름을 섞어서 쓰는 편이지만 영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일읍 출신 인물로는 가수 함중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천읍입니다. 오천읍은 신라에서 고려시대에 연일현의 중심지였으며 이후 지금의 연일읍으로 옮겨갔습니다. 읍 이름이 오천인 것도 연일현의 옛 이칭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오천의 오가 태양을 뜻하는데 연일을 상징하는 신라시대 인물인 연호랑의 오도 태양을 뜻하며 연호랑이라는 이름에서 연일이라는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오천읍은 조선시대에 연일현의 옛 치소가 있던 곳이라 하여 고연면이라 불렸는데 고연면의 북쪽은 청포도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 이육사의 시 청포도의 배경지이기도 합니다. 오천읍은 경상북도의 읍면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네 번째는 장기면입니다. 장기면의 지명 유래는 이곳의 지형이 긴 반도로 말갈기와 같다는 데서 나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장기면 출신 인물로는 전두환 정부의 비서실 보좌관 허화평이 있습니다. 마지막 지명은 호미곶면입니다. 호미곶면은 한반도를 호랑이로 보았을 때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해서 이름 붙여졌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호미곶을 관할한 장기군에서 유래하는 장기곶이었으며 2001년 지금의 이름인 호미곶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북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도동입니다. 죽도동은 현재의 죽도교가 세워지기 전 형산강 입구에 대도, 상도, 해도, 송도, 죽도에 5개의 섬마을이 있었는데 죽도는 늪지대로 갈대가 우거져 있어 갈대섬이라 하다 줄여서 대섬이라고 하였고 한자로 옮기면서 죽도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동입니다. 중앙동은 포항시의 중심이자 번화가이며 196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포항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중앙동 출신 인물로는 경찰학자 표창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흥해읍입니다. 흥해읍의 해는 넓은 호수나 바다를 일컫습니다. 흥해평야를 가로지르는 곡강하류는 칠포해수욕장으로 물이 빠져나갑니다. 흥해 출신 인물로는 이명박 대통령, 만화가 이연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광면입니다. 신광면이란 지명은 신라 법흥왕이 이곳에서 하룻밤을 지낼 때 비악산에서 야광이 비쳐 이것은 신이 보내는 빛이라 하여 신광이라고 하였다는 전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신광면에는 코오롱 그룹 창업주 이원만이 있습니다. 마지막 지명은 청하면입니다. 청하면의 맑은 시냇물 때문에 이름 지어졌다고 합니다. 청하면에는 태광그룹 창업주 이임용이 있습니다. 이번 편은 경상북도의 첫 번째 지역인 포항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애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